지난번에 우리가 글자가 5자 있으면 2, 3 기본적으로 2자, 3자라고 그랬죠. 자, 6자면 여기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 3 기본적으로는 3, 3인데 실제로는 3, 3도 많지만은 뭐가 많느냐 하면 2, 2, 2가 더 많아요. 2자, 2자, 2자 형태가. 왜냐? 기본적으로 한문은 2자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자짜리들이 많기 때문에 6자짜리는 3자, 3자도 많지만 2자, 2자, 2자도 아주 많아요. 자, 그러면 아무튼 자, 3자, 3자에서 이제 계속 또 지난번과 동일하게 하면 한 글자가 뒤로 가면 2자, 4자. 심지어 하나 더 가버리면 1자, 5자. 됐죠? 또 만약에 뒤에 있는 게 앞으로 가면 4자, 2자. 뒤에 있는 게 하나 더 가면 5자, 1자. 이런 형태대로 일단 6자짜리는 된다. 그러니까 자, 6자가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2자, 2자, 2자 아니면 3자, 3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형제, 동기, 지인. 자, 일단 형제, 동 하려니까 안 돼요. 그렇죠? 동기라는 말은 같이 쓰니까 더더군다나 지자가 나왔네. 뒤에 사람 인자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명사가 나오면 수식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2자, 4자 형태예요. 그러니까 3자, 3자에서 뒤에 있는 1자가 앞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2자, 4자. 자, 일단 이렇게만 끌어놨으면 해석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2자, 4자만 분리시켜 놔도. 왜? 2자만 해석하면 되니까. 형제는 자동적으로 해석이 되고 4자도 뒤가 지자 때문에 쉽죠. 동기의 사람, 같은 기의 사람. 그러면은 형제는 같은 기의 사람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명사로 끝났을 때는 이다를 집어넣어서 뒤에 있는 요 말을 이다로 집어넣어서 같은 기운의 사람이다. 그럼 앞에 있는 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형제는 이렇게 돼요. 형제는 같은 기운의 사람이다. 자, 이걸 이제 축자 글자 그대로 따라 했으니까 여기다 살을 좀 집어넣으면 형제는 같은 기운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살을 집어넣어서 본인이 우리식으로 풀기 쉽게 만들어주면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2자, 4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56번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시, 인지, 소용, 야 이렇게 돼버리면 6글자를 갖다 놓는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여기가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부기가 들어가야 돼. 앞에 부기, 시, 인지, 소용, 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6자짜리를 예로 든다고 가져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부기를 앞에 넣어야 이제 해석이 돼요. 부기, 시, 인지, 소용. 자,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부기는 빼놓고 일단은 6자만 가지고 시, 인지, 소용. 이 사람은 이렇게 지 사람이라면 조금 이건데 2자, 6자로 해서 그렇죠. 자, 일단은 이걸 보면 요 야자는 내버려 두고요. 야자는 뭐 이건 마지막에 끝나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시, 인지, 소욕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요걸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게 왜냐? 자, 이게 뭐뭐의인지 아니면 있는 이가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뭐냐 하면 자,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지, 욕소에 사실은 소욕이 아니고 순서는 소자가 먼저 나와 있지만은 해석할 때는 욕이 먼저가 가요. 왜? 소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안 배웠나요? 소자는 사실
앞에서도 수식해주고 뒤에서도 수식해주지만은 뒤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문장 속에서는. 그러니까 자 사실은 소욕이지만은 욕소예요. 욕소. 바라는 것 이런 게 바라는 것. 욕자가 바라다예요. 왜 이 욕자가 하고자 하다가 안 될까요? 뭐뭐 하고 싶다가 안 돼요. 왜죠? 뒤에 하고 싶다 하면 다로 끝나는 말이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욕자 뒤에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욕자는 바라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 저기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지자가 뒤에 바로 다음에 오는 글자가 명사면 그럼 이건 뭐뭐의가 돼요. 사람의 그죠? 뭐뭐의가 돼. 만약 명사면. 근데 여기서처럼 다로 끝나면 뭐가 된다? 은는이가가 돼요. 그래서 인지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욕자가 바라다니까. 다로 끝났죠? 다시 해볼까요? 자, 지자 뒤에 명사가 오면 그럼 이건 뭐뭐의에 이렇게 해석해주는. 자, 우리 지난번에 많이 했죠? 자, 예를 들어서 타산지석하면 이때 지는 뭐죠? 의 뭐뭐의. 자, 그런데 이 지자 뒤에 다로 끝나는 말이 왔어. 여기서처럼 욕, 이 바라다 라는 끝나는 왔어요. 그러면 이 지자는 은는 이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 사람이 바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그러면 이제 사람이 바라는 것 이렇게 됐죠. 자, 그러니 요거는 여기서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야는 뒤에 붙으나 마나니까. 그래서 특이하게 이런 경우는 지금 한자 다섯 자인데 사실은 앞에가 아까 부와 기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 합치면 사람이 바라는 것이다. 이게 이다니까. 그럼 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부, 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부기, 시, 인지, 소용냐 하면 부와 귀는 이렇게 됩니다. 부와 귀는 이다. 사람이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와 귀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다. 자, 부귀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부와 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금방 우리가 사람이 했지만은 사람들이도 돼요. 한문에 단수 복수 구분 없다고 했으니까. 자, 문장 끝에 하는 뭐라고 그랬죠? 자, 다하고 마침표. 마침표 점 찍는 거, 점 찍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건 나중에 맨 뒤에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부와 귀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걸 똑같이 우리 문장을 맹자에 있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가난과 처남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가난과 처남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빈천, 시, 인지, 소, 오만 하면 되죠. 오. 싫어할 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우리가 무엇은 뭐뭐하는 것이다 라는 패턴을 지금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은 뭐뭐하는 것이다. 지금 무엇은 빼고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패턴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우리가 많이 나오는 기본 문장의 형태를 조금 우리가 습득해 놓으면 뒤에
이제 그런 형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계속. 자, 양묵지도 불식. 여기는 양묵지 도불식 하려니까 또 지자에 걸려요. 그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지금 지자 때문에 양묵지도까지 가야 되고, 더더군다나 요게 참 고맙네. 불자가 나오면 뒤에 다로 끝나는 말이 딱 오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불자 앞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묵지도. 그러면 이 도가 명사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지자는 100% 뭐뭐의. 그럼 몰라도 양묵의 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묵의 도 불식. 이때 식자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숨식자도 있어요. 숨식. 명사로. 자식식자도 있어요. 자식식. 그죠? 자식, 숨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뭐도 있느냐 하면 우리가 휴식할 때 쉬다식. 쉬다라는 말은 그치다. 가다가 우리가 쉬는 건 그치다니까. 그래서 식자가 쉬다, 그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했습니다. 양묵의 뭔지는 몰라도 도가 뭐하다. 쉬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 그죠? 숨 쉬지 않는다는 안 되니까. 숨 쉬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비식에 숨이 아니다 하던 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양묵지도 불식할 때 이거 어쩔 수 없이 좀 알아야 되는데, 버들양과 먹묵자가 아니고 양은 양주라는 사람이고, 그렇죠. 묵은 묵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자라고 하고 묵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양자라는 사람, 양주라는 사람은 나중에 우리 맹자 때 가면 배울 텐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한번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자면, 위아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양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위자는 위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자 그런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라는 설이 위아라는 거, 위아. 그러니까 공자가 딱 사후 죽고 나서 누가 세상에 나왔느냐 하면 이 양주와 묵적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이제 자기 학설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양주라는 사람이 나와가 뭐라고 했느냐. 세상에 당신 정강이에 나 있는 털 하나를 뽑아서 세상에 평화가 온다면 정강이 털을 뽑아줄래 그랬더니 안 뽑아준대. 세상의 평화와 내 이 정강이에 나 있는 털을 안 바꾼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저 북핵 문제하고 내 여기 정강이에 털 하나 뽑아서 북핵 문제 해결된다면 뽑아줄래라고 했더니 안 뽑아준대. 왜? 내 정강이 털이 더 소중하니까. 이건 비유적으로 든 말이 진짜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그만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위하자라고 하는 말이, 위하자는 설이 양주라는 설이, 양주라는 사람의 설이. 그럼 그 당시 24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세상에 내가 나왔는데 내가 중요한 존재네? 그 석가모니가 태어나가지고 7걸음 걸어가면서 하늘 한번 땅 한번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상천하. 그렇죠? 독, 존. 독 홀로 독자. 천상계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가리키는 게 인간 세상 저 위, 신들의 세계, 천하, 땅 아래 저 지옥의 세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말 안 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상, 천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 모든 세계를 다 말한 거 천상천하라는 말이에요. 오직 나만이 홀로 그렇죠. 이 높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가치가 그만큼 소중한 가치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일종의 위화설인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양주의 학설을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묵적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겸해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갈아서 만약에 세상에 조금만 이롭다면 자기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갈아주겠다 그런 거예요. 정반대죠. 나를 철저하게 희생해서 만약에 세상이 좋아진다면 나는 나를 희생할 수 있다. 왜? 겸해야 되니까. 세상을 다 사랑해야 돼. 아울러 똑같이. 겸야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묵가학파예요. 그래서 이 묵가학파 사람들은 집단 생활을 했어요. 집단 생활을 하면서 겸자라고 하는 딱 소위 말 우두머리 한 명만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계급이 없어요. 계급을 두자마자 뭐가 생기느냐 하면 차등이 생기는 거야. 유가 사상에서는 차등을 주거든. 왕, 그 밑에 신하, 그 밑에 백성, 그 밑에 천민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니까 그게 세상이 복잡해졌다고 본 거예요. 차등은 안 둔 거예요. 차등은. 그래서 딱 요즘 말로 보스 한 명만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누구를 특별히 더 높고 낮고가 없어요. 심지어 그 요즘 말로는 그 우리의 우두머리가 우리 머리 자식이 뭘 했느냐 하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형을 당해야 돼. 그런데 그 나라 왕이 뭐라고 하느냐. 아유, 당신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거기는 용서해 줄지 몰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우리 묵가에서 용서할 수 없다. 자식을 죽였으니까 겸해가 아니죠. 겸해라는 것은 모두 다 아울러 똑같이 사랑하자라고 하는 게 겸해니까. 그러니 나는 당신이 살려주더라도 내가 죽일 거다 해가지고 살려주는 거 와가지고 본인이 죽여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겸해의 겸해. 그러니까 그런 그 당시에 맹자가 이제 딱 태어나서 보니까 두 학파가 유행을 한 거예요. 묵가의 사상과 그 다음에 양주의 이 사상이. 그래서 불식, 쉬지 않고 계속 흘러 유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맹사가 평생 숙제를 딱 자기 스스로 정한 거예요. 저 두 사상, 저 두 개의 사상을 멸해버리고 공자의 육아 사상을 확산시키는 것이 내 목표다 라고 삼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온 말이 양주와 묵적의 도가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두 글자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불자, 그 다음에 지자. 이걸 통해서 두자, 네자, 두자로 이어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가볼까요? 58번 대장부 당용인. 여기는 일단 세자 나눠보니까 딱 돼요. 대장부 당용인, 그죠? 자, 그러니까 대장부는 함께 이어주고 지금도 쓰니까 당용인. 자, 이 당자 마땅히라는 뜻인데 뒤에 있는 글자가 얼굴 용자도 있고 받아들이다 용자도 있는데 여기서는 얼굴 안 돼. 왜? 당자 때문에. 당자가 들어가면 마땅히 뭐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서 다로 끝나는 거예요. 마땅히 얼굴 안 되잖아요. 얼굴 용자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마땅히라는 말 뒤에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다 용자가 되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누구를? 사람을, 남을. 자, 그러면 당용인만 가지고 해석하면 마땅히 남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 됐어요. 대장부는 마땅히 남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을 조금 더 쉽게 하면 대장부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마땅히 받아들여서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게 대장부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대장부가 하나의 단위가 되고 더더군다나 당자가 또 이 글을 푸는 작은 열쇠가 되는 거예요. 당용이. 자, 그 밑에 59번은 어떻게 될까요? 두자가 석자로 가지면 되고 두자? 세자, 두자는 안 될까요? 천하는 마땅히 그 도를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두자. 자, 여기서는 개자 때문에. 그렇죠? 개가 모두라는 뜻이니까. 모두 또 뒤에 뭐가 있냐? 주로 다로 끝나는 말이 나와요. 모두 알다. 그러니까 천하, 개지, 기효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두자. 그래서 천하는 모두 안다. 무엇을? 기효를. 그럼 됐어요? 천하는 모두 그가 효자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천하는 모두 그가 효자라는 것을 지한다. 자, 여기 이제 조금만 더 한 발짝만 더 해석하는 이 스킬이에요. 스킬이 뭐냐면, 자, 팁 하나, 우리가 천하는 모두 그가 효자라는 걸 안다. 이렇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천하는 모두 그가 효자라는 걸 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돼. 천하가 어떻게 알아요? 세상이 그가 효자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세상은 사람이 아닌데. 그죠? 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이제 여기서 하나의 팁. 앞에 사물이 주어질 때 천하든 좌우든 상하든 뭐 이런 것들이 앞에 나올 때 이게 앞에 나오면은 사물인데 이럴 때는 우리식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주는 것이 해석상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렇죠. 천하는 모두 그가 효자라는 걸 안다보다는 천하 사람들은 모두 그가 효자라는 사실을 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부드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 좌우지지라 하면 어떻게 해요? 좌우지지 하면은 좌우가 그것을 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좌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건 작은 그냥 해석하는 하나의 기술인데 앞에 물주구문이라고 그래. 사물이 주어가 되면 때로는 그 사물이 주어로 그냥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는 그가 호랑이 뭐 호랑이 좀 맞죠? 실지하면 돼요. 호랑이는 그것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물이라도. 근데 이런 사물들이 들어갈 때는 때로는 말이 안 될 때 거기다가 사람이라는 말을 살짝 집어넣어서 풀이해주면 아주 쉽게 재밌게 풀이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 잠깐 스킬만 조금 뒤에 자동적으로 되지만 자, 그 다음 제자수귀호학 저거는 숙자 때문에 숙자가 있으니까 제자 하나 석자.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자수귀호학 자, 일단은 세자를 끊어봐야 되는 게 무조건 나오면 세자를 끊는 게 일단은 그러니까 제자숙 위호학 될 것도 같아요. 제자숙 위호학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두자 끊는 거예요. 제자, 숙이, 호학 호학은 많이 들어본 것 같고 제자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숙이가 이제 남았는데 자, 누구 숙자의 위자는 시자하고 똑같죠? 그죠? 위자하고 시자는 같죠? 이다.
그러면 숙위든 숙시든 아까 저기 앞에 시자가 나온 것처럼 누가 뭐뭐인가. 그렇죠? 자, 만약에 이제 여기서도 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자씩 앞으로 돌려 보내보는 거. 앞으로 가건 뒤로 가건. 근데 요건 절대 안 되잖아요. 제자가 같이 붙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걸 하나 더 앞으로 보내가지고 네 자를 하든 두 자를 하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요 말이 돼. 지금 호학이라는 말, 제자라는 말 남은 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일단 제자는 그냥 되었고 호학하면 뭐예요? 배우기를 좋아하다. 숙위, 숙자 주로 사물은 잘 안 써요. 사물한테는 잘 안 써요. 어찌, 무엇 이런 건 잘 안 된다고요. 주로 사람한테 써요. 누구 말고는 거의 잘 안 써요. 가끔은 어찌도 되긴 하지만 위는 이다. 그럼 누가 뭐뭐인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제자 누가 뭐뭐인가 호학 배우기를 좋아하다. 그럼 됐네요. 제자들 중에는 누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이다 하면 안 되죠. 숙자가 있으니까 인가 하고 물음표로 의문문으로 만들어야죠. 제자들 중에 누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자가 되다도 되지만 비동사로 뭐뭐뭐 이다도 돼요. 그러니까 숙, 위, 숙시 같은 말이에요. 그럼 합니까를 만약에 했어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예? 합니까? 누가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배우기를 좋아하다 해서 끝난 거고 여기 숙, 위가 누가 뭐뭐입니까예요. 누가 뭐뭐입니까? 합니까가 아니고 누가 합니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그렇죠. 누가 뭐뭐입니까 이렇게 돼. 뒤에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누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그래요?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행단명이라 불행하게도 일찍 죽어버려서 아직까지는 아내만큼 호학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미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자, 이런 경우도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하고 호학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많이 배웠으면 알고 있으면 쉬운데 모르더라도 이런 거 이제 의문사 가지고 이제 조금 풀어가는 단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 아까 세자 안 되면 네자, 두자, 다섯자, 한자, 다섯자 이런 식으로 계속 눈을 보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두자짜리를 중시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 다 두자잖아요, 지금. 그죠? 두자짜리들이 빨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를 자를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두자짜리들이 빨리빨리 나와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다 연결되는구나 라고 해서 다음에 한자를 앞에 더 붙이건 뒤에를 하나 더 붙이건 세자를 만들건 네자를 만들건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